자,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한국체육사는 2022년도에 예약사후 소수 쉽게 나왔죠. 그리고 한국체육사가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서양체육사에 비해서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는 좀 서양체육사 문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. 보시면 서양체육사가 2020년대에 아테네, 로마, 그리고 기사체육까지, 그리고 실학지휘체육까지 해가지고 4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. 어렵진 않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레코로만쇼 검도사 같은 부분은 그 전공체육 원서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야말로 어, 어, 원서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뭔지는 알지만 정답을 쓸 수 없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. 자, 이제 생리학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담았냐면 근육계 신경계가 역대 기출 분류를 해보면 생리학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입니다.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근수축 원리 및 기전에서 가중과 크기의 원리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기의 원리는 이것도 전공체육 원서에 많이 나와 있는 말인데 그 대학 이론서를 보지 않으시거나 그리고 강사님들의 교재만 보신 분이라면 답을 뭔지 느낌은 알면서도 정확한 답을 쓸 수 없는 좀 답답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장력 발생 요인 해가지고 그 전압이 나타나 있는 그래프 있잖아요.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생리가 순환계 문제가 나왔는데요. 자율신경계에 한 심막수 증가. 이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죠. 그러니까 좀 생리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쉬우면서도 그 좀 세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기전이라든지 그 활동을 몸의 변화, 운동 중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. 여기 등척성 추측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육 펌프를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센스죠, 센스. 근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수축과 이완, 신장과 단축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등척성 수축은 근 길이의 변화가 없는 수축이잖아요. 따라서 이제 좀 문제를 이해하다 보면 등척성으로 답을 적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개념이 좀 정확하게 성립이 안 되어 있다면 조금 이것도 오답이 많지 않았을까.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요. 이런 문제가. 이거 좀 약간 세련된 문제 같아요. 자, 그리고 카보덴 공식 2003년도에 나왔던 게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죠. 그리고 원RM 2015년도에 처음에 원RM의 정의 및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. 근데 이 계산도 사실은 그 공식이 아니라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고 2022년도에는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원RM을 답으로 나왔는데 쉬우면 쉬운 거고 또 이것도 이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운동 자각도, 카보네임 공식, 원 RM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죠.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. 자, 역학입니다. 이제 투사체 운동. 아까 말씀드렸지만 98년도에 나오고 2002년도에 무려 한 24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되었는데요. 근데 98년도 문제와 답의 2020년대 문제와 답과 거의 비슷합니다. 조금 세련되게 방향도 넣고 바람도 넣고 이렇게 했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. 그 투사체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정확하게. 자, 원래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학에서는 충격량, 충격력이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. 근데 올해에는 충격량, 운동량 쪽이 안 나오고 이제 위에서 봤던 투사체 운동과 그리고 유체 마찰 부분에서 학력의 방향, 학력의 방향 이거는 약간 좀 어,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런 방향을 묻는 문제가 참 틀리고 나면 아깝죠. 잘만 찍었어도 맞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두가 모른다고 했을 때 맞춘 사람은 운이고 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서 맞추신 분은 정말 실력이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저도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만났으면은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건 쉬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세련되게 잘 낸 것 같기도 해요.
그 다음에 이제 관성 모멘트, 회전 안정성, 근데 운동학적 분석, 평형축의 원리까지. 그래서 아까 그 여기도 나왔던 그 학력의 방향, 그 부채 들고 있는 문제죠. 그 문제가 좀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2021년도에는 뭐 모멘트 팔, 자유물체 이런 게 처음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뭐 상대 속도, 학력의 방향까지. 참 최근에 이 방향을 묻는 문제가 언제부턴가 나온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그 2017 2번 문제인가요? 그 달리기 할 때 충격량으로 통해서 그 가속도의 방향 구하는 문제가 처음 나왔죠. 그래서 감속일 때는 음의 방향, 가속일 때는 플러스 방향인데 그 문제가 나온 다음에 이런 방향을 묻는 문제가 그 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심력과 구식력, 예. 사실 보면은 많이 나왔어요. 원심력 공식, 트랙 경기, 내측 경사각, 구심력과 마찰계수, 구심력과 원심력 공식을 활용한 트랙 길이 계산, 그죠? 많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번 문제는 이제 뭐 그것도 그 사인 코사인까지 나와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평행축의 원리, 아까 계산 문제, 그거 포기했던 사람은 그냥 틀리는 거고, 뭐 도전했고 어떻게든 기출이니까 공식 외우고 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맞췄을 것이고, 그래서 겸손하게 항상 이 기출에 대한 것들은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아고나리아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.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,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. 이 사회야, 코클리 내각 특성, 그죠? 이 활동의 조직적 합리적 측면의 강조,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기출의 문장으로 등장했던 거죠. 그리고 호만스의 교환 이론,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사회 주요 이론 중에서 안 나왔던 마지막 이론이 드디어 나온 거죠. 비판 이론이 안 나왔죠. 비판 이론. 네, 교환 이론, 비판 이론이 안 나왔었는데 안 나왔던 게 나와서 이건 약간 2순위 같은 뭐 3순위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주요 이론에서 구조 기능, 갈등, 상징적 상호작용이 나왔으면 그 옆에 있는 비판 이론, 교환 이론 2순위로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학 같은 부분이 올해 나온 게 보면은 문제가 단순하게 그 명칭만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. 물론 그 정치적 속성에서 대권 긴상보 그거는 명칭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외의 것들은 명칭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, 이해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 조금 깊게 그 암기와 이해가 된 사람들이 사회학 같은 그런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속성, 그죠? 상호 오전성, 이거는 이 청킹 수준에서만 암기를 해도 맞출 수 있는 거였고, 스포츠 선순환 모델은 지도사에 등장했는데 이거를 이제 강사분들이 가지고 와서 본인의 모고에 냈으면 그 수강생은 복을 얻은 거고, 그 강사분들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가져와서 목을 냈으면 아쉽게도 그 수험생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한 거죠. 강사들도 제 운이죠. 사실은 뭐 내가 갖고 왔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고, 내가 안 갖고 온 게 나올 수도 있고, 그래서 강사들도 고민이 많겠죠. 뭐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되나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일탈에서 아노미 이론이 많이 나왔어요. 아노미 이론, 거의 다 아노미 이론이었죠. 근데 갑자기 2021년도에 보시면 사회학적 이론이 낙인 이론, 사회통질 이론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17년도에 보면은 이제 구성주의 관점, 절대론적 관점에서 일탈에 대해서 아노미 이론에서 쭉 나오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. 일탈 행동의 유형도 14년도에 나오고 22년도에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관중행동 유형, 공격적 폭도, 스미스가 뭐 폭력의 유형도 있고 관중행동 유형도 나왔었죠. 그래서 다 기출이에요. 기출이었고 이 수렴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합행동 이론 옆에 있는 전염 이론, 이건 2순위였죠. 2순위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모순에서 피함진성 모범관절 순환자 반작용만 외우고 있던 사람이라면 세 개 중에 하나 적는 거지만 여기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정확하게 이 뒤에 있는 피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, 모범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집합행 부가가치 이론, 선행요건, 이것도 조금 깊숙이 나왔죠. 뭐 선행요건 9가지인가 있잖아요. 뭐 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사회학은 쉬운 문제도 나왔고 또 깊숙하게 뒤에 있는 것까지 암기를 반드시 해야지,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. 근데 어쨌든 아노미론만 나오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. 좀 범위가 일탈 집합행동 중에서는 범위가 좀 넓어지는 느낌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운동학습과 제어. 자, 피치의 법칙 나왔었죠? 네, 정확하게 나왔었고, 그 타이밍은 그
원서 보시면 해체 법칙 설명하는 옆에 그 박스로 묶여져서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맥락감소 효과. 자, 맥락간섭, 분수법, 반수법, 맥락간섭, 맥락간섭 많이 나왔죠. 여기 틀리면 안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운동화스가 파지 2019년도에 나왔어요. 비슷하게 나왔죠. 그 다음에 2020년도 비슷하게. 그래서 최근에 5년 동안의 기출에서 좀 비중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스포츠 몰입 16년도에 나왔죠. 조금 깊게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뭐 거의 뭐 개념 수준에서 풀 수 있었던 문제죠.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과 맥클 성취목표 이론 분류가 처음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성취목표 성향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지도사 책이라든지 그 김명준 교수님의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순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소 복합기법이라고 스미스 인지적 감정 스트레스 관리 훈련 기술을 이어서 이게 좀 많이 오답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것도 그 지도사 기출이에요. 지도사 기출이기 때문에 그 지도사를 보고 그 부분에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맞췄을 것이고, 그죠? 자, 여기서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수험생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커트라인이 높을까, 전공 점수가 왜 이렇게 높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,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공부를 성실히 하신 분이라면 기출에서 많이 나왔는데 정말 내가 실수했다, 아니면 또 내 실력이 좀 모자랐다, 이렇게 나는 분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싶었던 말씀은 이 영역형 기출 분석이 이렇게 중요해요. 이렇게 영역형 기출 분석을 하시고 또 관련된 이론을 공부하시고, 그런데 이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청킹을 따서 단어를 외우고 그 명칭만 외워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됐죠. 비록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. 그래서 올해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목차 중심으로 그 명칭 체계, 목차 체계를 성립하시고 그 이후에 있는 다음 거, 그 목차에다가 그래서 아까처럼 피, 모, 순만 적어요. 피 뒤에 피함수성을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떠올려 보거나 질문해 보는 거죠. 그래서 답을 할 수 있을 때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